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 우리 3월 고2 모의고사 생명과학원 파트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물세포의 구조다라고 해갖고 A, B, C가 각각 에포와 리보솜과 미토콘드리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미토콘드리아라고 바로 보여지실 거고, C는 에포의 모양으로 보여지고요. B가 리보솜이다 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고요. B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C는 F였기 때문에 기억니은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2번 그림은 사람의 세포에서 DNA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했으면 전사 과정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 번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나는 번역이다 맞는 말이고 핵에서 DNA가 RNA로 전사되는 과정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번역될 때는 이제 우리 아미노산끼리 서로 결합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미노산끼리 결합하는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A와 B의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각각 대장균과 박테리오파즈를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자,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세포 생물에 해당을 하는 거고 박테리오파즈 같은 경우 우리가 바이러스에 해당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세포 구조로 되어져 있지 않은 A가 박테리오파즈를 나타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는 당연히 세포인 대장균이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겠고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는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셔야죠. 자, 그래서 기억 선지 A는 박테리오파즈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고 기억과 니은은 모두 동그라미에 해당을 합니다. 스스로 물질 대사한다는 가에 들어갈 수가 없죠. 스스로 물질 대사하는 것은 세포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장균이 맞는 뜻이다 라고 해주셔야 돼서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어떤 양포로부터 얻은 표피 조각에 서로 다른 농도의 설탕용의 기억과 니은을 각각 떨어뜨렸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 관찰한 결과인데 변화가 없다라는 건 농도가 동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도가 동일했다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장액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과 세포백이 분리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었던 물들이 바깥쪽으로 나갔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더 높은 농도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설탕 용액이 고장액에 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선지 세포막에 대한 투과성은 물이 설탕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우리는 설탕 같은 경우에는 투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삼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투과성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세포막에 대한 투과성은 물이 설탕보다 크다는 맞는 선지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는 거고 표피 조각의 니은을 떨어뜨린 후 삼투가 일어나냐? 네. 삼투 현상은 무조건 일어나야죠. 변화가 없다라는 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과 안쪽으로 들어오는 양이 동일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설탕용액의 농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낮은 거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선지가 맞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나타내었다라고 했고요. 들쥐를 지금 뭐라고 하네요. 그러면 변은 생산자가 되는 것이고 방앗개드가 1차, 들쥐가 2차니까 맞는 선지다라고 할 수가 있고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와 한 개체군이냐라고 했는데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선지다라고 바로 가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디귿 선지를 보면 우렁이의 에너지 중 일부가 백로에게 전달이 되냐라고 하였는데 지금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1차 소비자, 백로가 2차 소비자이기 때문에 1차 소비자의 일부 에너지가 2차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백로에게 전달된다는 맞는 선지가 되어서 기억과 디귿이 맞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하고나는 어떤 화학 반응이다 라고 하였고 효소 A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에너지 변화라고 했기 때문에 효소 A가 존재하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 자체가 낮아진다라고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효소가 없을 때, 가는 효소가 있을 때에 해당을 합니다. 왜요? 반응물에서 가장 높은 지점까지 이 올라간 에너지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억선지
A는 촉매인가? 효소 A라고 하는 친구는 효소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생체 촉매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선지라고 할 수가 있고, 가는 A가 없을 때가 아니라 있을 때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나에서 이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기억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반응물의 처음 지점부터 가장 높은 지점까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 7번 다음은 핵산 X의 모형을 만드는 탐구 활동이다 라고 하였고, X는 DNA와 RNA 중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표의 부품을 이용하여 X의 모형을 만든다. 모형을 만들고 남은 부품은 없으며 X는 정상적인 이중나선의 구조를 갖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데닌과 타이민의 구조가 같아야 되니까 얘가 10개씩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아닌과 사이토신도 각각 15개씩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X는 DNA이다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쵸? 당도 50개, 인산도 50개가 존재를 하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이중나선의 구조를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DNA가 맞습니다. X는 5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냐? 지금 봤을 때 당이 50개가 존재를 하고 있고 인산도 50개를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기억은 10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돼서 기억과 니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8번 그림의 물질 대사 가와 나인데,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에 해당을 하는 거죠.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자, 그 다음 CO2와 H2O가 들어가서 광합성이 나타납니다.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엽록체가 존재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간에 따라서 세포호흡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고, 가의 결과 포도당이 환원이 되냐라고 했는데, 이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C6, H12, O6였고 여기선 CO2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산화수를 이용해서 봤을 때 탄소가 몇이었냐면 0이었고 여기 탄소는 플러스 4가 됐기 때문에 더 산화수 자체가 증가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화되는 현상이 나타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니은 선제는 틀린 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광합성이 만들어진다 라고 해주시면 돼서 디귿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평형 상태인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되었다. 자, 이 친구가 이제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2차 소비자가 증가를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누구는 이제 감소하게 되냐면 생산자는 감소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2차 소비자는 증가하였다가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봤더니 기억과 니은의 개체수 변화였고, 기억과 니은은 생산자와 2차 소비자 중 하나래요. 그러면 나에서 지금 봤을 때는 생산자는 증가를 하는 것이고 1차, 2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해야죠. 따라서 기억이 2차가 되는 거고 니은이 1차 소비자에 해당을 한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선지, 가에서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증가한 거죠. 따라서 얘는 증가하기 때문에 니은 선지가 맞는 말. 먹이 관계는 생태계 회복에 관여하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서로 관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 10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근데 나는 거미 X의 뇌 크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게 야간 조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마도 가설을 세우는 과정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50마리의 X를 25마리씩 A와 B로 나누었다. 그리고 사육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대조 실험에 해당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고, 실제로 측정을 했더니 기억에서 니은에서보다 작았다. 그래서 도심의 야간 조명이 뇌 크기 발달을 억제한다. 그러면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작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야간 조명이 있는 곳이고 이 친구는 야간 조명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고 나에서는 대조 실험이 나타난 게 맞는 것이고요. 기억은 B에 해당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맞는 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그림은 세포막을 통해서 포도당의 확산 현상을 나타내었다 라고 했고요. 기억은 이제 지금 봤을 때 단백질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에 해당을 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도당의 농도는 밖에서가 안에서보다
높다라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확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기억은 탄소화합물이냐? 지금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탄소화합물에 해당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니은이 인지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림은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의미라고 했고 우리는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인데 같은 종 안에서 지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을 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이 유전적 다양성이 되는 것이고 니은이 종 다양성이다 라고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선지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우리는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맞는 선지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기억은 유전적 다양성이니까 틀린 말이죠. 그다음 기억이 높은 종은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 멸종될 확률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13번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었다 라고 했고요. A와 B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생산자를 통해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과정이겠죠. 따라서 B는 이제 소비자가 되는 게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가에서 기권의 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나에서 탄소는 유기물 형태, 다시 말해서 뭐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뭐 단백질이나 이러한 형태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맞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카탈레이스의 작용이다 라고 하였고 카탈레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H2O2 과산화수소를 H2O와 O2로 다음과 같이 분해하는 작용에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탈레이스 효소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해당한다라고 했고 이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때 감자즙에 이제 카탈레이스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반응이 잘 나타나겠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증류수만 넣기 때문에 특별히 기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은 기억이 2에 해당하는 거고 기포가 발생한 게 1에 해당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조작 변이는 기포의 발생 여부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종속 변인에 해당을 하는 거죠. 기포 발생 여부는 종속 변인에 해당을 했다. 그럼 조작 변이는 뭐냐? 하나는 감자즙을 넣고 하나는 증류수를 넣었다가 조작 변인에 해당한다 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고 기억은 2가 되는 게 맞고요. 니은에서 발생한 기포에 O2가 있냐? 여기에서 지금 발생한 기포에는 산소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꺼져가는 불씨를 가져다 대면 다시 불씨가 살아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15번 다음은 숲에 사는 사슴쥐 집단의 진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어요. 사슴쥐 집단을 구성하는 사이에서는 꼬리 길이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꼬리가 긴 친구는 균형을 잡기 쉬워서 잘 도망칠 수 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살아남다 보니까 많은 자손을 남겼고 세대가 가속될수록 사슴쥐 집단의 평균 꼬리 길이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냐? 더 길어져야 되냐 짧아져야 되냐 물어봤는데 여기서 꼬리가 짧은 친구가 잘 도망칠 수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감소한다 라고 해주시는 게 맞는 말이겠죠. 따라서 기억선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사슴쥐 집단에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꼬리가 긴 사슴쥐가 짧은 사슴쥐보다 잘 살아남았다라는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얘가 잘 살아남았기 때문에 얘는 증가라고 이야기해야겠죠. 그래서 사슴쥐 집단에는 꼬리 길이에 대한 변이가 있었다. 맞는 말이고요. 기억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해당하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 사슴쥐 집단의 진화 과정에서 자연 선택이 지금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그 표는 지질시대 A부터 C까지 번성한 거 우리가 나타냈다 라고 했는데 기억은 삼엽충 화성을 말하는 거고 얘는 암모나이트죠. 암모나이트 화석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삼엽충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얘는 화폐석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시대로 놓고 보자면 여기는 신생대, 여기가 고생대, 여기가 중생대에 해당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암모나이트가 맞는 것이고요. B는 고생대니까 틀린 말. C가 아니라 B의 공룡이 번성했기 때문에 기억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7번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라고 했고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 군집에 영향 주는 것 보고 작용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반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분해자는 생물군집에 속하냐? 생물군집에 속하는 거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니까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고, 지렁이가 토양 속 무기물의 양을 증가시킨다. 지렁이 같은 경우에 이 생물군집에 해당을 하는 거고, 무기물의 양이 증가하는 건 비생물적인 거에 영향을 주니까 기억의 대표적인 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사막용어가 큰 귀와 작은 몸집을 갖는 것과 관련이 깊냐라고 했는데, 얘는 비생물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8번 보도록 할게요. 기온이 변화해도 32도의 체온을 유지하였다. 항상성에 관련된 이야기다. 알을 낳는 포유로 새끼는 젖을 먹고 생장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물질 대사에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독성이 있는 단백질을 합성하여 이를 다른 수컷과의 경쟁에 사용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이제 물질 대사에 해당을 하는 거고, 세포가 생장을 하는 거는 세포 분열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기억선지 오리너구리는 항상성을 갖는 게 맞는 거고요. 새끼는 젖을 먹고 생장한다. 그러니까 크기가 크는 거니까 이거는 세포 분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예에 들어갈 수 있어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19번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이다 라고 했고, 지금 DNA 가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G하고 C하고, 그러니까 C, G, C, G, C, A랑 T 사이니까 T, G, A, G, C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RNA를 봤는데 여기가 C라고 나왔으니까 가닥 2가 주형 사슬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C, G, C, G, C, A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도 A, C, T 대신에 이제 누구 들어가냐면 U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GC니까 처음이 C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GCA는 D에 해당을 하는 거고, 그 다음 AAC, 얘는 A에 해당을 했고, UCG니까 B에 해당을 했다라는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가닥 2는 전사에 사용이 되었냐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얘가 주형사슬이니까.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구한인의 숫자는 2개, 그 다음 니은에서 타임인 숫자는 2개, 그러니까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가는 디귿에 해당하니까, D에 해당하니까 맞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그림은 세균 집단 X에서 항생제를 처리하면서 여러 세대를 배양하는 과정 중 시기 1, 2, 3이 있대요. 기억과 니은의 비율을 나타내었고,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과 내성이 없는 세균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성이 있는 게 내성이 없는 것보다 더 많아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X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다음과 같이 전달이 되냐? 네,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기억은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니까 틀린 말이고, 2에서 니은은 기억보다 생존에 불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돼서 기억 선지 하나에 해당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신 거는 다시 한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김동희 강사였습니다.